마지막 영상입니다. 송영준, 저의 이름이 송영준입니다. 저는 정말 말 그대로 퀀텀립을 이끌 수 있는 진품인가, 이 얘기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누나네 집에서 자취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얹혀서 살았죠. 그러던 어느 날 그 누나하고 매형이 대판 싸우는 걸 보면서 나 때문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편지 한 통을 써놓고 집을 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거할 데가 없어서 신문보급소에서 신문 배달을 하면서 학교를 다니게 됐죠. 새벽에 일어나서 전단을 신문에다 껴넣고 그리고 300불을 들고 나가서 열심히 돌리고 들어와서 동료들 밥을 챙겨주고 저도 신문 하나를 버스에 올려주고 버스를 무료로 타고 다니면서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몸은 새카맣고 거지 같은 모습에 학교를 다니는데 너무 몸이 피곤해서 공부도 제대로 할 수 없었죠. 학교에 가서 맨날 졸기만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공부 잘하는 제가 공부를 못하게 되니까 사실은 너무 많이 자존심이 상했고 속상했죠.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려면 이 신문보급소에 있어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어느 날 영업을 하게 됐어요. 영업을 잘하면 돈을 벌 수 있다 그래서 영업을 시작하게 됐거든요. 한 달에 30만 원을 번다. 신문 배달할 때 제가 한 달에 3만 원을 벌었었는데 자, 영업을 잘하면 한 달에 30만 원도 벌 수 있다 이래서 영업에 도전하게 됐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영업을 잘할 수 있냐라고 했더니 선배가 하는 걸 보고 따라하면 된다. 그래서 선배가 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선배가 가르쳐주는 방법, 그냥 인사하고 뭐 공부하는 학생인데 책 한 권만 사주십시오 이러면 팔린다라고 하길래 뛰어다녔죠.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뛰어다녀도 책은 팔리지 않더라고요. 저한테 눈길조차 주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7시간을 뛰어다녔는데 책 한 권을 못 팔았습니다. 근데 저는 신문 보급소를 그만뒀고 이제 이 영업도 잘 못하게 되면 제가 학교 공부도 제대로 못할 것 같고 대학도 못 갈 것 같고 그리고 내 인생이 망가질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영업 잘하는 이 일을 그만둘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신문 보급소를 이미 그만뒀으니 영업을 하는 이 일도 그만둘 수 없는 상황이 됐죠. 저는 앞이 캄캄했고 갑자기 인생이 두려워졌고 세상이 불공평하구나라는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됐죠. 근데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사실은 제가 이 영업을 잘하지 않고서는 인생이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제가 대학을 못 가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럼 내가 대학을 잘 다니고 좋은 대학을 가려면 뭐가 필요한가?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파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이를 악물었죠. 그리고 다시 고객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했는데 눈길을 주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이 고객들한테 팔아야 되는데 이 고객들이 눈길도 안 주니까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책 한 권만 사주십시오! 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눈 땡골해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정말 공부가 하고 싶어서 이 책을 들고 나왔는데 책 한 권만 사주십시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눈물이 글썽글썽해졌고 눈물이 어느덧 내 눈가를 흐르게 됐어요. 정말 공부가 하고 싶은데 책 한 권만 사주십시오. 저는 울면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소리를 너무 지른다고 좀 조용히 좀 얘기하면 안 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할 테니까 하나 사주십시오. 저도 다시 질렀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학생이냐고. 네, 그렇습니다. 어느 학교 다니죠? 네, 경동고등학교 다닙니다. 몇 학년이지? 네, 2학년입니다. 근데 그게 뭐지? 네, 이 책은 정치경제사입니다. 막 소리 지르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학생인지 한번 보자고. 그래서 제가 학생증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진짜 학생 맞네? 뭐 이거 어떡하라는 거예요? 하나만 사주십시오 그랬죠. 그랬더니 사줄까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 사줄까라는 소리를 듣고 그냥 눈물이 빵 터졌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했죠. 왜? 들어본 적이 없는 소리를 들었으니까. 사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했어요. 눈물이 줄줄줄줄 흘러내리더라고요. 그분이 정말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결국은 얼마냐 그래서 1,000원이다라고 얘기했더니 뭐 비싼 게 아니네 그러면서 책을 한 권 사주신 거예요. 그분한테 정말 감사하다라고 인사를 했죠. 그랬더니 저 옆에 있는 사람도 학생 이리 와 열심히 사니까 내가 하나 사줄게. 그래서 그분한테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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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더니 저 뒤에 있는 사장도 일로 와 나도 하나 사줄게. 그러고서는 어깨를 툭툭 쳐주면서 열심히 공부해요. 멋있네.
그래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사람이 돼서 훌륭한 사람이 돼서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세상에 이바지 않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왔죠. 그리고 저는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 사건 하나 때문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영업을 씩씩하게 하게 되거든요. 큰 소리를 빵빵 치면서 자신있게 소리를 지르고 다녔더니 사람들이 재밌어하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첫날 10권을 들고 나갔는데 다 팔았어요. 그 다음날 자, 몇 권 팔 거냐라고 하길래 자, 20권 팔겠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많은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저는 그 영업부장이라는 사람한테 저는 돈 벌기 위해서 왔거든요. 많이 팔아야 됩니다. 자, 다음날 20권을 팔았어요. 자, 다음날 20권을 들고 나왔는데 다 팔았어요. 근데 2시간 만에 다 팔았거든요. 자, 근데 아직도 팔아야 될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 고민해 보니까 이제 일단 신문, 우리 사무실로 들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들어갔죠. 그랬더니 벌써 왜 왔냐고. 다 팔았습니다. 그랬더니 벌써 다 팔았어? 야, 대단한데? 벌써 20권을 다 팔았단 말이야? 야, 대단하다. 그러더니 가서 공부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눈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눈에 안 들어와서 공부가 눈에 안 들어오니까 저는 영업부장님한테 다시 갔어요. 저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공부가 안 됩니다. 책 20권만 더 주십시오. 다시 나가서 팔고 오겠습니다. 흥분이 돼서 공부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책 20권을 또 가지고 나와서 또 팔았어요. 20권을 다 팔고 들어갔는데 제가 1등으로 들어왔더라고요. 제가 제일 먼저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날 제가 제일 많이 파는 사람이 됐어요. 그 사무실에서 기적이래요. 신입사원이 이렇게 들어온 지 이틀 만에 이렇게 1등하고 제일 많이 파는 건 처음 봤대요. 당신 천재래 저한테. 근데 그러면서 같이 어울려서 영업하는 사람들한테 박수 쳐주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더라고요. 내일은 몇 권 팔 거냐고. 그래서 80권 팔겠습니다 이랬지요. 저는 그 다음날 80권을 들고 나와서 다 팔고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아직도 제가 시간적인 여유가 좀 더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날 몇 권 할 거냐 그래서 120권 하겠다고 해서 120권을 팔았어요. 그 다음날은 140권, 160권 이렇게 해서 계속 저는 제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한번 도전해 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결국 200권의 책을 파는 상황까지 가게 됐죠. 정말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씩씩하게 영업했어요. 즐겁고 신나게 했어요. 저는 완전히 미친놈이었고 완전히 취해 있었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저는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이 책을 팔면서 학교를 다닐 수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고생해서 돈을 벌어보니까 대학 다니는 동안 장학금도 받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됐죠. 그러니까 장학금을 3군데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장학금 받은 거 가지고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됐어요. 자, 그리고 돈이 떨어지면, 용돈이 떨어지면 이제 책 들고 나가서 파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팔다 보니까 이제 마진이 30%이던 게 어느 날 저에게 행운이 와서 조선일보 보급소 소장이 나한테 200원의 책을 사가라. 자, 그전에는 1,000원짜리를 700원에 떼어서 1,000원에 팔았는데 나한테 200원에 사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진이 80%가 됐죠. 그리고 나서 대학 생활할 때는 이틀 벌면, 3일 벌면 제가 대학교 등록금을 벌 수 있었어요. 저는 그때 영업 천재가 됐죠. 그리고 세상이 만만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도전하면 안 되는 일이 없구나라는 철학이 그때 생겼죠. 그리고 제가 유한킴벌리, 이제 대학 졸업하고 유한킴벌리라는 회사를 그만둘 때도 저는 세상에 나가서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2년 만에 유한킴벌리를 그만두고 나와서 컨설팅 사업을 시작하게 됐죠. 29살짜리가 무슨 기업체 가서 강의를 하고 컨설팅 하느냐? 전 자신이 있었거든요. 나를 팔 수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1년 교육계획서를 다 만들어줬는데 당신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강의를 할 수가 없다. 당신에게 강의를 맡길 수 없다 그러는데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억울합니다라고 신문에 광고를 냈어요. 억울합니다 광고 냈고 그 다음 날은 안타깝습니다 광고 내고 그 다음 날은 믿어주십시오 광고 내고 그 다음 날은 확신합니다 광고를 내고 광고를 냈더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일일이 찾아가서 제 영업을 강의를 잘할 수 있으니 저한테 강의하는 걸 좀 맡겨주십시오. 그분들이 강의를 줬는데 내가 강의를 잘하니까 계속해서 퍼져나가게 되더라고요. 1994년도에 필립 모리스라는 회사의 교육 담당자가 저한테 컨설팅을 상담하러 왔어요. 그리고 제가 설명해드렸더니 영업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판단이 들어가지고 저한테 신입사원 76명을 뽑았는데 이 사람들을 귀신처럼 영업 잘하게 만들어달라. 3주 동안 합숙훈련을 해서 만들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주 동안 합숙훈련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정밀하게 잘 배우는지 기가 철철 넘치는 영업사원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영업을 하는데 76명의 영업사원들이 한 명도 낙오하지 않고 공부를 다 잘했고 그들이 밖에 나가서 천재처럼 영업을 잘하더라고요. 지점장들보다 실적이 5배 이상 늘어났으니까요. 그리고 신입사원들이 지점장들보다 월급을 많이 받으니까 전 지점장들까지 교육을 다 하자가 됐죠. 그래서 지점장들부터 전 직원 450명을 6박 7일 교육훈련을 다 했어요. 그 교육을 하고 나서 저는 세계적인 기업이 왜 세계적인 기업이 됐는지를 알게 됐고
그래서 그 방법을 한국의 기업에 가서 실천하면 한국 기업들도 좋아지겠다라고 하는데 무슨 교육을 5박 6일 하느냐, 무슨 교육을 3주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국내 기업들은 설득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세계적인 회사 3M이니 BMW니 아니면 뭐 메리케이니 뉴스킨이니 이런 세계적인 회사에 가서 찾아가서 얘기를 하니까 그들은 저희 프로그램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세계적인 기업하고 프로젝트를 여러 차례 했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 기업들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일들은 그냥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10억 매출 나오던 회사가 680억이 됐고, 예를 들어서 뭐 210억 수신고 있던 회사가 5천억의 수신고를 만드는 회사가 됐고, 뭐 기타 예를 들어서 150억을 팔던 회사가 900억의 매출을 올리고 160억을 팔면서 자살하고 싶다고 하던 사장이 그 다음에 100억을 팔고 그 다음에 160억을 팔고 이렇게 성장하는 걸 수도 없이 봤죠. 그리고 지금 제 제자들 중에 150만 원 팔고 이러던 사람들이 그렇게 5천만 원을 벌고 8천만 원을 버는 걸 보니까 이제 나도 이제 집중해서 아예 제대로 깨달음을 얻고 제대로 체독화 훈련이 돼서 정말 퀀텀립 하는 사람들만 가르쳐야 되겠다. 이 방식을 다시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2003년도 같은 경우는 강의료로만 제가 한 달에 1억씩을 받았었죠. 그런데 그때 싸가지가 없어져가지고 교만해져가지고 쫄딱 망했어요. 하지 않을 행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바람을 피웠고 이혼하게 됐고,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늪에서 살았습니다. 6년이라는 세월 동안 늪에서 살면서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인지 알게 됐고, 그리고 그러는 중에 6년을 세월을 그렇게 보내다 보니까 어느 날 저한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깨우침을 얻게 됐고 열심히 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좋아지더라고요. 그 근성이라는 게 어디 안 가니까 그나마 자리를 잡게 됐죠. 그런데 또다시 다른 사람하고 사랑하고 살다 보니까 또 아직 인간이 덜 돼서 그런지 또 헤어지게 되더라고요. 저는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러고서 다른 사람 만나서 또 헤어져 보고 그러면서 내가 아주 형편없이 부족한 인간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진짜 남 앞에서 내가 부족한 인간이고 그 어리석은 인간이라는 걸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이 됐죠. 교만이 극에 달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겸손이 존귀함의 길잡이다라는 걸 뿌리 깊게 체험을 했죠. 저는 아직도 그래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고 다시 한번 도약을 하고 싶은데 그게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내 인생 마지막으로 퀀텀립을 하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한 달에 5천만 원 수익이 생기는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작정을 한 겁니다. 제 일생일대의 마지막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고 이 일을 하려고 하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저처럼 퀀텀립 하는 상황을 만들고 싶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시고 여러분도 같이 더불어 퀀텀립을 해봅시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영업 문화를 만들고 젊은 청년들이 희망이 생기게 하는 작업을 하고 싶거든요. 저는 청년 실업자들 40만 명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들 중에 한 10만 명 정도를 그냥 세일즈 마스터 영업 천재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프로젝트도 앞으로 10번의 동영상을 거쳐서 다시 하려고 하거든요. 그 프로젝트 할 때도 여러분 이 동영상을 좀 봐주십시오. 저는 깨져봤어요. 엎어져보고 넘어져보고 실패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근성도 생겼고 도끼도 생겼고 오기도 생겼거든요. 교육생 한 명 한 명을 놓치지 않고 내가 진짜 퀀텀립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될 때까지 훈련 방식으로 해서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제대로 퀀텀립을 이끌 수 있는 진품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가품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교육에 안 오셔도 되고요. 진품이라고 생각된다면 저랑 같이 여러분도 퀀텀립하고 저도 퀀텀립하는 이 일을 한번 해봅시다. 좋아요와 구독 좀 제발 좀 눌러주십시오. 이제 다음에는 청년 실업자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그 해결책에 대한 걸 10탄으로 동영상을 내보내고 싶습니다. 그것도 기대해 주십시오.